난 한국인이다. 내가 이 글에 말머리를 더한 날은 98년 7월이다. 이 글은 일본 히로시마에 위치한 주고쿠에서 시작되었다. 그것이 정확하게 언제부턴진 나도 잘 모르겠다. 원래는 일본어지만 내가 번역을 해서 새로 글을 작성하여 올린 것이다. 이 글을 쓴 필자는 일본의 한 신문 기자인 듯 보인다. 모든 것이 수수께끼일 뿐이다. 이 글의 결말 또한 수수께끼가 될지도 모르겠다. 이 글의 작가는 땡땡 신문사 이웨아모토이며 모든 이름은 가명이다. 난 그의 친구 가타로라고 한다. 계속되는 수수께끼. 세이토를 처음 만난 건 83년 여름이었다. 의문의 살인. 살인이라기보다 망령에 의한 죽음에 가까울 끔찍한 사건이 계기가 되었고 난 점점 더 이 수수께끼에 빠져들어간다. 1944년 2차 대전 당시 모든 면에서 열세였던 일본에선 새로운 병기가 필요했다. 비밀리에 일본 정부에선 세토나키야기에 히로시마만에 거대한 병원을 올리며 새로운 병기를 연구했다고 한다. 포로나 부상자, 병에 걸린 사람, 여자나 아이 할 것 없이 무차별로 실험을 강해. 산 사람의 배를 가른다거나 생화학 물질을 주입해서 죽이는 그런 실험을 했다고 한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짓을 영문도 모르는 사람들을 가둔 채 그 실험은 계속해서 이어졌다고 한다. 낮에는 병원으로, 밤에는 지하실에서 한 명 한 명 학살하는 실험을 했던 것이다. 1945년 연합군의 일본에 대한 총공세가 이어졌다. 8월 6일 사상 최초로 원작 폭탄을 히로시마에 투하시킴으로써 히로시마시 전체가 초토화되며 20여만 명의 사상자가 났다. 이 사건 이후로 그 병원의 자취는 감추었지만 실험을 했던 그 지하실만은 존재할 가능성이 컸다고 한다. 워낙 땅속 깊숙이 건설되었던 지하실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이 가이치와 사건과 연관이 있을 거예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세이토는 외쳤다. 가이치와 사건. 80년도와 83년 일본 열도를 경악해 만들었던 사건이다. 밀실에서 토막난 채 피가 범벅이 되어 죽은 학생의 이야기. 죽은 학생은 눈알이 빠져 있었고 그냥 살인으로는 보기 힘들 정도로 잔인하게 죽은 엽기적인 사건이었다. 그렇다면 망령이라도 와서 가이치와를 죽였단 말이냐? 저도 잘 믿기지 않지만 분명히. 넌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들었지? 저도 가이치와에게 들은 얘기예요. 그 녀석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전화가 오더니. 그것이라니. 좀 더 자세하게 말할 수는 없겠니? 지금은 세이토의 말이다. 그 녀석을 처음 만난 건 82년도. 가이치와는 작년에 새로 전화온 녀석이었다. 그 녀석은 IQ가 무려 140이나 되는 소위 천재라고 불리는 녀석이었다. 히로시마시에 명문고를 다녔던 녀석이 지방에 있는 학교로 전학 오는 게 좀 이상하긴 했다고. 더욱이 우리 학교는 건립이 된 지 15년밖에 안 되는 학교였는데 말이다. 전학을 오며 세이토랑 친해졌고 시간이 지나면서 둘은 둘도 없는 친구 사이가 되었다. 가이치와는 가끔씩 학교에 관한 질문들을 세이토에게 했다. 저기 세이토,
이 학교가 15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전에는 어떤 건물이 있었던 거야? 나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무슨 병원이었다고 하던데. 병원이라 점점 흥미로운걸. 그 녀석은 이렇게 의문의 답을 남기곤 말을 끊는 스타일이었다. 어느 날 학교를 꼬박꼬박 다니던 건강한 녀석이 갑자기 학교를 나오지 않았다. 친구로서 연락을 취해봤지만 연락도 통되질 않는 거다. 그렇게 한 해가 흘러 83년 여름, 가이치아에게 전화가 한 통 왔다. 평소와는 다르게 침착하고 작은 목소리로 큰 길가 있는 나무 아래서 보자고 했다. 오랜만에 전화를 받아 기뻤지만 그 녀석의 목소리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 세이토, 날 살려줘. 이것이 6개월 만에 처음 만나서 하는 첫 마디였다. 세이토는 무슨 말을 할지도 몰랐고 그리고 가이치아에게 되물었다. 무슨 일이야? 그동안 어디서 뭘 했길래? 여기에 오는 게 아니었어. 저주야, 저주. 세이토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일단 흥분한 가이치아를 설득하며 흥분을 가라앉혔다. 내 말 잘 들어, 세이토. 난 가이치아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때까진 영문도 몰랐지만. 난 요코하마 출신이야. 이곳에 오기 전, 그러니까 80년도 중학생 때 이야기지. 계속해봐. 난 덩달아 긴장이 되기 시작했다. 미국에 사는 삼촌께서 컴퓨터를 보내주셨어. 그 후에 컴퓨터에 푹 빠졌고 PC통신이란 매체를 통해서 신기한 것들을 많이 접했지. 더욱 신기한 건 혹시 80년대에 일어난 이치로 토막 사건 기억하니? 미궁에 빠진 그 사건 말이지. 그래. 난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 PC통신에도 신기한 글을 하나 발견했어. 대부분의 글은 공개 글인데 비해서 그 글만 유일하게 비공개 글인 거야. 보통 비공개 글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보다 일부 특정 사람에게만 보여지기 위해서 쓴 글일 텐데 그 글의 조회수는 0이었지. 그냥 지나칠 수도 있을 텐데. 난 그 사건이 일어난 뒤부터 계속 그 글이 마음에 걸렸어. 항상 PC통신에 접속할 때마다 조회수가 0이었던 거야. 그렇다면 이 글은 누군가에게 직접적인 암호를 준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이 글의 암호를 풀어달라는 소리지. 그래서 암호를 풀었어? 그 글의 제목이 세토나이카이, 즉 열리지 않는 문, 이거였어. 세토나이카이라면 지금의 히로시마 현이잖아. 그래. 난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가장 비극적인 도시였던 히로시마에 관한 키워드를 하나씩 넣어봤어. 3일을 꼬박 세며 날 열중했고 결국 우연의 일치일까? 그 키워드는 나와 연관이 있었어. 그리고 그 글이 열고 말았지. 키워드가 뭐였는데? 676. 2차 대전 치료병 부대 676이었어. 2차 대전 치료병 부대? 그래. 우리 할아버지가 2차 대전 당시에 히로시마에서 치료병 부대에 계셨어. 나도 의외였지만 그 글을 읽는 순간 왜 치료병 부대가 키워드였는지 알 수가 있었지. 그 글이 뭐였는데? 난 그렇게 44년과 45년에 일어난 비극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